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기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7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7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금 기업 실적, 그리고 경계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 그리고 그 예정되어 있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지수 발표를 앞두고서 우려감 속에서 좀 하락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우존스 0.52%, 나스닥 2.26%, S&P 500 1.1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4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다시 이제 상하이 봉쇄를 다시 한다고 해서 소폭 하락을 해서 왜냐면 수요가 둔화되니까 그래서 소폭 하락해서 104.09달러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기술적인 흐름들에서 이 박스는 계속 쳐져 있던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변곡점에 와 있다. 우리가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런 구간이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런 구간들에 오고 그리고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현금 비중을 조금은 요런 구간들에서는 챙겨 두시는 게 시장 대응하는 데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리자마자 뭐 이렇게 2%씩 빠져버리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시장들보다 다우존스라든가 뭐 S&P 보다는 좀 더 좀 과하게 빠진 그 상황이고요. 뭐 과하게 빠졌다 하더라도 오른 게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환율이고요. 지금 실시간 환율 보여드리면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으로 보시면은 지금 실시간 환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1년 내 최고점입니다. 최고점. 네, 1년 내 최고점이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장세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제 장중에 한 1302원에서 3원까지 장중에는 올랐고, 시간의 거래에서 한 1307원까지 올랐던 걸 봤던 것 같아요. 5원인가 7원 정도 그 정도 올랐다가 이제 나스닥 빠지면서 원달러가 조금 더 올라갔다.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는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빠지진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어제 0.54%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으니까, 최저점 마감을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는 상황은 아닌데, 그러면 국내 증시보다는 좀 다른 시장의 그 영향에 있어서 좀 시장이 빠진 것 아닌가, 그리고 환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봤더니, 뭐 니케이도 뭐 그냥 어제는 상승 마감, 대만은 0.86%, 그리고 중국이 문제였습니다. 중국이랑 홍콩이 어제 마이너스 3% 넘게 빠졌고요. 중국도 1.27% 빠지면서 그 코로나 봉쇄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더 과하게 밀렸다. 그리고 지금 뭐 경제 지표 앞두고서 경기 침체까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조정의 빌미를 삼아서 지금 하락폭이 나올 텐데, 오늘 그러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330포인트 이 5일선하고 11선 이 구간을 다시 깨버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매물대 보시면은 한 2310포인트 정도까지는 빠진다라고 좀 열어두고서 시장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또 테마주라든가 최근에 이슈 붙은 종목들은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추가적인 시장 살펴보고 뉴스 살펴보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입니다. 시장이 빠졌는데 채권도 빠졌습니다. 그렇게 약간 좀 이상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좀 이상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0.06% 빠졌습니다. 그리고 S&P 500 공포 지수,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올랐는데 여기는 왜 하락을 뜰까요? 네, 4.03% 상승 했습니다. 4.03% 상승을 해가지고 어제 좀 시장이 좀 이 변곡점에 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상승을 해도 이런 식으로 별로 안 떨어진다. 보통 나스닥 상승률이 저 정도 나오면은 어, 요때처럼 이렇게 상승률이 나오면은 조금은 더 세게 빠져줘야 되는 게
요런 식으로 음봉이 좀 이런 식으로 빠져줘야, 빅스 지수가 이런 식으로 빠져줘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면서 이유 같은 게, 그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변곡점에 와 있는 상태니까, 빅스 지수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은 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그 좀 시장이 빠질 것에 대한 그런, 염두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좀 그런 그 힌트 같은 거를 드렸었는데, 어김없이 시장이 빠지고 빅스 지수는 상승 마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원유 시장입니다. 지금 WTI 103달러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그럼 천연가스도 6.492달러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원자재 흐름들 지켜보면은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 주봉상 이 고점을 만들고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 세우는 이 구간들이거든요. 돌려 세우는 구간인데, 지금 이탈리아가 그나마 좀 러시아 말을 좀 많이 잘 들었었는데, 이탈리아. 근데 러시아가 지금 노드스트림 이 가스관 있죠. 그 가스관 지금 수리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완전 끊어버렸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말을 잘 듣던 국가인데 또 불구하고 이탈리아도 3분의 1 정도 그 공급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 원자재 관련해서 지금 푸틴이 지금 굉장히 지금 약간 총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곧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을 합니다. 사우디를 가서 원유 증산에 대해서 좀 그 부탁을 할 텐데, 원유 증산. 그럼 과연 지금 사우디가 그 말을 들어줄 것인가, 또는 사우디가 납득할 만한 선물을 바이든이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그 화두고요. 지금 굉장히 뭐 경제지표 발표하는 순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지금 구간입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달에 8.6%로 그 사상 최대치 상승률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예상하는 수치가 8.8이라고 합니다. 네. 좀 안 좋은 내용이지만은 일단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CPI 이번에 예상하고 있는 게 8.8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물가 더 오른다. 물가 더 오른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에너지, 원자재, 그리고 식음료 쪽이 또 탄력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또 만약에 지금 그 바이든이 사우디 가서 원유 증산 제대로 못 해오거나,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 해오는 건 아니고 사우디가 증산에 합의를 안 하거나, 그리고 이 천연가스 푸틴이 지금 그 잠궈버린 이 천연가스관을 계속 좀 길게 이 에너지를 좀 이 공급을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 그 에너지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겠죠. 공급 불안에 대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여름 지나가고 겨울이 찾아오면은 또 이거를 위해서 그 푸틴이 전쟁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가격을 굉장히 올려가지고 러시아 재정을 풍족하게 만들어 놓은 지금 상황이라, 서방에서 경제 제재를 가한다 한들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겨울까지 버티고 겨울 돼서 또 에너지로 또 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지금 CPI 발표 나오면서 그 진입을 다시 해도 되거든요. 이 CPI 발표 이번 달 나오는 거 13일 날 발표하는 내용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니까, 오늘 장중에 또 개별 흐름들 좀 살펴봐야 되겠고, 어제 또 시간의 거래에서 인플레이션 에너지 관련주들 좀 시간의 상한가 가고 그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일단은 그 흐름 자체는 체크를 해야 되는 섹터로 인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가테크놀로지입니다. 미국의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죠.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한 2%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이제 상승률 섹터 상승률입니다. 지금 기술주들은 나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1.18%, 애플 1.48%, 구글 3.3%, 3.03%, 아마존 3.28%, 테슬라 6.55% 이런 식으로 좀 기술주들은 반도체 관련 반도체도 엔비디아 뭐 4.4%씩 빠지면서 나스닥 관련되어 있는 기술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나마 조금 올랐다라고 하는 섹터가 이 유틸리티 전기 쪽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기 관련해서 뭐 변압기 최근에 국내 증시에도 미국에다가 그 변압기 수출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뭐 전기 관련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 뉴스 다 살펴보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뉴스는 앞서 말씀드린 그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을 앞두고서 반체제 인사를 해외 도피 중 피살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사우디에서 빈살만이라는 그 사람이 뭐 죽인 거겠죠. 그럼 과연은 지금 이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반체제 인사를 피살함으로써 어쨌든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왕조 그 실세에 대해서 필요한 행동이잖아요. 이 피살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바이든은 이런 그 행동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눈 감아 주면은 아무래도 이 원유 증산에 합의를 하지 않을까. 합의를 하더라도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너지 재앙을 협박하는 푸틴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가스관 이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가동이 중단된다. 지금 뭐 수리한다고 해가지고 독일로 보내는 가스관을 지금 아예 중단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3분의 1 정도 공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힌트를 유추하자면은 뭐 네,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옥시덴탈이라는 정유사 추가 매입했잖아요.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다. 원유 가격이 지금 뭐 100달러에서 120달러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데 요런 구간들이 지금 트리거가 돼서 어떤 이슈가 트리거가 돼서 12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은 지금 한 150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는 시장 예측치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될수록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대 인플레를 잡는다. 한국은행 이제 내일 초유의 빅스텝 나설 듯이라면서 지금 뉴스가 보도가 되었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고 있으니까 7월 28일 날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합니다. FOMC에서 75bp에 갈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한국도 이런 그 행동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국인 그 자본도 덜 빠져나가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뭐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금리도 올라가게 될 텐데 이럴 때 좀 이 대출 많이 받아두신 분들 입장에서야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투자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다른 대출권 이외에도 주식 하실 때는 꼭 신용 말고 내 돈 가지고서 내 돈 가지고서 투자하시는 게 여유돈 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돈 빌려서 하면요. 다음은 이제 가덕 신공항 매울까 띄울까 그 기본 계획 수립에 역대급 160억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도 가덕도 관련주를 좀 섹터를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어제 뭐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는 않았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슈가 발생을 했으니까 오늘 한번 또 이 시장 안 좋을 때 또 정치 테마 그리고 정책 이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 조금은 그 경제 이슈와는 좀 개별된 이슈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도 발생이 되니까요. 요런 섹터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올해 상반기 친환경차 내수 판매 40.7%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된 이슈가 애플카가 아니라 애플이 리비안하고 그 협력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전달해드린 내용이 테슬라가 그 인도량 그 전달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뭐 잘 생산이 되었고 앞으로 뭐 그 상하이 봉쇄 때문에 지금 우려했던 2분기는 오히려 괜찮았다. 앞으로 남아있는 3, 4분기도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고유가 시대가 되면 될수록요. 고유가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겨울이 다가오면은 고유가 시대가 더 될 거라고 해가지고 앞서서 이 에너지 그 흐름들을 전달해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고유가 시대가 오게 되면은 오히려 전기차 수요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에너지 뭐 가스라든가 원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거를 메우기 위해서 뭐 신재생이라든가 원전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런 것들이 많이 그 발전이 되고 요런 것 그 지금 뭐 가스라든가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기차 운행하는 데 있어서 고유가 시대에 부담이 더 적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흐름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친환경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도 잘 나왔으니까 현대차도 잘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기대하는 심리도 많이 큰 것 같아요. 이 전기차 그 기술 현대차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현대차가 29년 만에 국내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이고요. 2025년에 완공한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도 지금 평택에 공장을 짓고 있고 현대차도 그 새로운 공장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럴 때 그 산업에 투자하는 이 기업들이 앞으로 있어서 이런 어려운 경기 침체 구간에서 잘 버텨내고 이 경기 침체 이후에 좀 이렇게 시장이 회복할 때 이런 시장의 점유율들을 많이 먹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작던 회사들 캐파들까지 먹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장기 입장에서야 지금 굉장히 힘들고 답답한 구간이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술의 발전 사이클에 들어가 있고 산업의 발전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꼭 내 돈 가지고 투자하셔야지 내가 팔고 싶지 않을 때 강제로 팔리거나 그런 상황에 이제 그런 상황이 안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어떤 또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보강산업부터. 보강산업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고요. 지금 일단은 박스권을 굉장히 어제 갭상승하면서 그 조금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스닥이 좀 떨어져가지고 오늘 좀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 박스권 꼬리 부분으로 일단은 인식을 해야겠죠. 요 꼬리 부분을 이탈하는지, 이 사이 구간을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여기 안에서 만약에 이탈을 안 한다, 여기에서 양봉으로 좀 이런 식으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온다 싶으면은 이 박스권의 하단으로 인식을 하고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그리고 그 돌파까지 좀 기대감 심리로 여기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양봉이 발생을 하면은 요런 구간들 매수 포인트로 잡아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전기차 리비안하고 애플 관련주 있었죠.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그 리비안 관련주입니다. 리비안 관련주 대표적으로 두 종목이 에코캡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기존에는 에코캡이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코캡이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행 이슈 이런 물량들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대장이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원화성이 지금 대장으로서 어제 거래대금 그래도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네요. 350억 정도 340억 정도 터졌고요. 그래도 거래량 자체는 오랜만에 조금은 이 바닥권을 한번 탈출하는 모습을 좀 기대 심리를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뭐 기술주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갈지 아니면은 좀 빠졌다 갈지 그 수렴시키는 구간들 박스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지수가 양봉 나올 때 언제든 오늘 뭐 음봉 나온다고 한들 다시 하겠습니다. 음봉으로 만약에 오늘 음봉이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음봉이 나온다 한들 시장이 빠졌으니까 오늘 음봉이 나온다 한들 시장이 회복할 때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흐름들 발생을 하거나 또는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위쪽으로 이제 살짝 올라오거나 하면은 요럴 때는 최근에 이슈가 붙고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제가 냉방병 걸려가지고 지금 콧물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는 바이오 그리고 신규 상장주 종목들이 완전 지배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BNC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국전약품 이런 종목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가 저희 뭐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서 이렇게 트래킹하던 종목인데 진매트릭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들겨 맞았다가 다시 한번 좋은 거래량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21선 위에서 관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 바로 갈지 눌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이슈는 발생을 하고 거래량도 잘 들어왔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렴시키고 돌파시키는 구간에서 거래량 증가할 때 동참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돌파 매매해서 2%든 5%든 10%든 챙겨 나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모나미 아베 총리 살해된 것 관련해서 모나미를 좀 전달을 했었는데, 모나미가 시간의 거래에서 좀 상승을 해서 상승 시작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상승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지 않은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히려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전달해드렸던 내용하고 다른 식으로 시장에서 흐름이 나오니까 이 관점 자체를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파락 시작하면은 개파락 매수세가 안 들어오네. 그러면 안 사.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빠지고서 이 횡보하는 구간들에서 다시 한번 수렴을 시킬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지금 한번 페이크가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장중에 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요런 이 반일 테마 묶어가지고 한번 또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그냥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지금 횡보해 주는 거 지켜주고요. 이런 식으로 수렴시켜 줄 때 거래량 잘 보시고서 돌파 매매 접근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요런 거를 전달해 드려서 참고를 하시되 항상 대응 구간, 만약에 손절이면 손절, 아니면 추가 매수든 추가 매수, 또는 수익 실현하는 구간들이면 수익 실현하는 구간들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 두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오늘도 매매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 그리고 종합적인 뉴스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뉴스 종합해서 전달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